좋아요, 구독. 민간 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시각에서의 공직 인사 혁신을 이끌을 적임자로 발탁이 딱 되신 건데 사실 당시에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민간과 공직 상식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뭐 대표이사까지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 세대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사회나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성장한 세대입니다. 뭐 자라날 땐 배고픈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키워준 그것에 대해서 남겨놓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네. 하겠다고 했습니다. 흔쾌히 하겠다고 하고 나는 봉사하는 자리로 사회에 갚는 자리로 이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생각을 했죠.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 당시 이제 공직 개혁이 문제였었습니다. 네. 세월호 사태 이후에 국가의 인사혁신처라는 걸 만들고 공직과 공개혁을 하자 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인사와 공개혁을 한다. 그런데 이제 조직과 인사를 개혁한다고 했었는데 아쉬운 게 들어가 보니까 조직은 처음 발표와 달리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고 인사개혁만 저한테 네. 주어져서 그거를 이제 수행을 했죠. 그래서 인사개혁을 딱 시작하는데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딱 100일 만에 3개년 계획을 세우고 네. 그것의 근간은 지금까지도 면면이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들어가서 상당한 법률을 바꾸고 상당한 규정을 바꾸면서 하나의 변화를 일으키는 단초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인사혁신이라는 건 민간적인 경쟁력을 좀 심어야 되겠다. 인사가 너무 더 진화돼야 되겠다. 이러한 쪽으로 인사혁신을 시작했던 겁니다. 네, 사실 이렇게 유쾌하게 얘기해 주시지만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셨을 거고 거기 가서도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을 마주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인사혁신처를 나는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라는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고 좀 운영의 물을 살리셨을까요? 사실 80년대의 그 인사 네. 이거는 정부가 민간 기업을 가리켰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정부가 훨씬 효율성이고 앞섰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라고 금방 얘기하시지 네.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정부의 인사 기능을 성장, 발전, 진화시켰는가 하는 부분이죠. 민간 기업은 세계 무대로 나가다 보니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사 부문 사장이 있는 거 이거 뭐 당연한 겁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의 아주 모모한 세계적인 기업들 다 인사 담당 사장 존재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각 부처에 도태됐죠. 아직도 인사과장, 뭐 그걸 운영과장이라고 표현합니다만 80년대 운영과장이 지금도 운영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을 성장 안 시킨 거죠. 여기에 근본적인 DNA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네. 진화했죠. 쉽게 얘기해서 인재 경영 수준으로 넘어갔고 네. 정부의 인사는 진화가 느린 겁니다. 정부는 망하지 않습니다. 네. 민간 기업이었었으면 그 인사 기능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까운 건 공무원의 재능, 탤런트, 자질 이거 민간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좋습니다. 아유, 그럼요. 예. 그야말로 인재분들 모아 우리나라의 최고급 인재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110만입니다. 이들의 경쟁력, 이들의 생산성은 국가 경쟁력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정부와 겨뤄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부인가? 여 밑바탕에는 인사의 문제입니다. 네. 기업은 인사로, 사람으로, 인재 경영으로 바꿔갔고 정부는 국가 인재 경영을 하지 못한 거지요. 왜? 왜 그랬을까요? 사공이 많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니었나 싶기도 뭐 해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인사권을 어떻게들 활용했습니까? 정치적인 이런 평양성이나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방점이 좀 인사의 많이 있었죠. 문제는 공무원 인사의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아니어야만 합니다. 예, 국민을 위한 인사여야 되고 국민의 내일을 위한 인사여야 되고 국가의 내일을 위한 인사여야 되는데 네. 그런가요?
반문이 들죠. 보시는 분들도 이건 그럴 뭐 거예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모든 정부가 왜 낙하산 인사를 하는가? 이 문제를 국민들이 깨우쳐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나라에서도 같은 걸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사실 윤석열 정부도 지금 최우선 과제로 사실 공략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4대 개혁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연금 개혁 굉장히 더디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게 정말 개혁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모두 뭐 연금 개혁 외치고는 있는데 이 대치 상황이 굉장히 극하게 맞물리면서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맥상통한 얘기지만 이거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부담과 짐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연금 개혁 문제. 하여튼 뭐 최초에는 뭐 3대 개혁이 있었죠. 노동, 연금, 교육. 교육. 그 개혁이 동력을 얻고 성공적으로 하려면 사회 재단체가 협조적이어야 합니다. 네. 세 개가 꼭 필요한 시대적 개혁인 거는 다들 동감할 텐데 이건 전부 다 생각이 동상이몽이지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해야 될까? 이 개혁은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돼요. 함께 가야 다음 되는 세대를 위한 것이죠, 개혁은. 현존 세대는 사실은 기득권 세력이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다음 세대의 국가의 경쟁력을 위한 준비인데 이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거죠, 다음 세대에. 전 그렇게 보는데 연금 개혁은 뭐 이렇습니다. 하루라도 늦추면 하루만큼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개혁이라는 게 어떤 수학적 정의를 넘어서 사회적 정의도 필요합니다. 결국 이제 근본적인 어떤 생태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 시대의 연금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야 한다라고 정부의 예. 제언을 좀 해주실 수 이 있을까요? 문제는 이제 제가 뭐 여러 세미나나 심지어는 국회 뭐 여러 군데서 뭐 얘기도 해본 바 있습니다만 저도 뭐 이제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동력을 위해서 연금 연구회라는 NGO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연금 개혁을 제발 빨리 하자라는 이런 NGO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연금 개혁은 네.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을 때 모두를 위한 개혁이었어를 주창했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개혁. 그렇듯이 네. 연금 개혁 또는 어느 하나 일방적인 개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모두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고 모두가 윈윈되어지는 모두가 승자인 우리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죠. 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이 네. 원샷 원킬은 없습니다. 어렵다는 거지요. 차근차근 하되 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연금 개혁은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요율을 올리고 돈을 더 내서 안정성만을 가져가는 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제 어떤 조직들, 구성원들이 자기의 몫을 조금씩 내놔서 다음 세대를 위한 활동, 그거의 연금 개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차근차근 하되 반드시 해야 되고 서두르지 않되 빨리.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데 그렇죠. 사고와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무원 연금 개혁 6개월 만에 했습니다. 설득하면 모두가 다 같이 좋은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득권도 좀 참여하고 청년들도 참여하고 네. 그다음에 사회 제도도 좀 정비하고 네. 이걸 뭉뚱그려서 자꾸 종합적인 한방 개혁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 연금 개혁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있는 4대 보험 개혁하고 그다음에 빈곤층에 대한 대책 세우고 네. 이걸 다 묶어서 원샷 원킬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상충되어서 더딘 겁니다. 네. 그래서 세대 간 양보, 충분한 설득, 정부의 주도 이것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아요, 구독.